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훈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고요. 정신질환자분들과 함께 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우리 동네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함께 농사지며 살아가는 모델이 있는데 협동조합 행복농장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숨길 것이냐, 아니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거냐.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명백한 하나의 명제는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거만큼 명확한 명제는 없죠. 우리는 언제 죽지? 어떻게 죽을까? 우리는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죽을 운명을 지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죽음을 멀리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또 누군가와 공개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꺼려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운명이라는 것조차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외면할까요?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타인과 이야기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배고파 죽겠어.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 또 자꾸 장난치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장난 삼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단어 안에 본질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꺼려집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조차도 죽음을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지 못했었어요. 왠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두렵고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하고 불안해지고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죽음은 아마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으면 함께 할 수 없구나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걸 사서 얼마 못 키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병든 병아리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신해철 씨는 날아라 병아리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 가사 중에 삶이 유한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어린 나에게 죽음을 알려주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온 건 언제일까? 중학교 1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너무 두려웠어요. 내 삶은 그렇게 끝날 수 있구나. 사실 전 지금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의사가 되는 이유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무의식 때문에 의사가 된다고도 해요. 물론 극복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개구지고 되게 산만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그나마 의사가 돼서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했고 운동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저를 많이 어긋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저로 하여금 삶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소년이 의사가 되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돼서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을 저는 만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주로 청소년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해요. 무슨 어린애들이 뭐 그렇게까지 죽음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당신을 찾아오겠냐. 그 아이들의 아픔 중에 죽음과 관련한 아픔이 많아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바로 자살 사고를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요. 죽음을 꿈꾼다고 하면 자살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 아이들은요, 어쩌면 죽음의 상태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현재의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의미의 죽음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바로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아이들, 자해하는 아이들. 이 자해 행동은 뭐냐? 죽음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고 싶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그 아픈 마음을 끝내고자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음을 상징적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바로 죽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아이들입니다. 애도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나타내는 말로 저는 누군가 떠났다는 것은 버거운 숙제로 남겨진 부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그룹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한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요. 그 아이는 이후 자신의 삶이 멈췄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살 사고를 보입니다. 정상적 학교 생활이 되지 않아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혼자서 생활했습니다. 최근에 그 친구와 그림을 통해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마음이라든지 지금의 정지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그림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제 자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검은색 그림자가 아이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죠. 눈물이 흐르는 일은 없었다. 나는 그다지 슬프지 않다. 내일이라도 학교에 나갈 수 있고 당장에라도 평범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난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걸 보시면 오랜만에 교실 안에 들어섰다. 친구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견고한 무리를 만든 것 같다. 더 많은 거리감이 생긴다. 더 많은 벽이 생긴다. 아무것도 나를 기다려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나마저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멈춰있는 나라는 그림입니다. 나는 항상 어릴 적의 꿈을 꾼다. 나는 아직도 초중등의 내가 되어 꿈속에서 산다. 흔한 추억 미화에 의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깨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다. 꿈꾸는 아이는 현재의 나죠. 무채색으로 돼 있죠. 그 아이의 꿈속은 어떨까요? 꿈속에 또 다른 아이, 성장하지 않은 작은 아이가 보이시나요? 오히려 꿈속이 유채색입니다. 이 아이는 과거에 엄마가 살아있을 때 행복했던 그때의 꿈을 꿉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죽음을 어디서 배울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죽음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게임에 죽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게임을 하다 마음에 안 들면 캐릭터를 죽이고 다시 만들면 그뿐입니다. 그러면서 더 강해지는 캐릭터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사이버 세계 속에서 죽음에 무감각해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죽음에 무감각해진 아이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여기서 탈출하고 싶을 때 아주 손쉬운 해결책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왜곡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아이들이 삶이 너무 힘든 순간 마치 탈출구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 속에서 죽음을 애도할 줄 모르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슬퍼해야 되고 어떻게 죽은 자를 떠나보내야 되는지 우리 사회는 점점 그 방식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그 순간마저도 그 아픈 감정을 잘 해결하지 못해 수많은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느냐고 저에게 물어봐요. 저라고 죽음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이런 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첫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그 다음 아이들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잠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도 잘 모르겠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개념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엇일까? 이 고민의 과정을 함께 해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 무엇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금기, 죽음을 감추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어른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불편이 아이들에게 전달될까 봐 걱정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점차 죽음과 죽음 이면의 삶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이에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른에게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어렵다는 건 아이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 내보일 때 아이 또한 자기 안의 두려움을 수용하고 죽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 지식 온! 여러분의 지식을 온 시켜줄 오늘의 결론은 죽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삶이 풍요로워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식을 온시켜준 저는 안병은입니다.